우리 부모님과는 말이 안 통해요. 젊은 세대부터 중년분들까지 부모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반대로 부모는 다 큰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이 되고 40, 50이 되어도 홀로 서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손 벌리는 자식 때문에 부모 자식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얼마 전 직장을 얻어 독립했던 딸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해 고민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딸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다 큰 아들의 자동차 보험료와 월세, 식비, 휴대폰 요금 등을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식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다가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까먹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당신을 위한 조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째, 당신 탓은 그만하라. 흔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 때론 자식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한없이 어린아이로만 보입니다. 과연 험한 세상 속에 아이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처받지 않게 부모로서 감싸줘야 할까? 아니면 자식이 직접 어려움과 맞서 싸우며 스스로 강해지길 바라야 할까요? 자식 뒷바라지를 어느 시점, 어느 선까지 해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제적인 형편, 부모 자식 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자녀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많은 부모가 자신이 뒷바라지를 못해 그런 것은 아닌지 자책한다. 지금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자녀를 다 키운 뒤 돌아보면 후회 아닌 것이 없지만 그때는 너무 젊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짧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자식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과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이 된 자녀와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관계 속에서 성인과 성인으로 만나는 것이며 부모가 성인으로 대우해야 자녀가 자립할 수 있다.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부모는 좀 독해질 필요가 있지요. 부모의 방침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들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굳은 결심도 막상 때가 되면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식 뒷바라지에 물론 경제적인 지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도 훌륭한 뒷바라지입니다.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도 시키고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해 스스로 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뒷바라지해 주지 않아도 혼자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미리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경제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 장인으로서 어른 역할을 잘해주는 것도 뒷바라지입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큼 큰 선물이 또 있을까요?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찾아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상의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라.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개입해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그 자녀는 경제적 독립과 같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완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막기보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둔 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셋째, 자식이 편한 것만 바라지 말라.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못 본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설거지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의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만 키운다. 이렇게 키운 자녀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겠다며 고생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 잘 먹고 다니라고, 편하게 차 몰고 다니라고, 필요한데 쓰라고 돈을 준다. 이런 과보호는 자식을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식을 편하게만 해주려는 유약한 사랑을 중단해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생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가 성인이 되고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선택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다. 특히 부부간의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최고로 지켜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엔 하나도 관심이 없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 넣는 식이다. 이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최우선은 배우자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자녀가 불편해지고 고생하게 된다고 해도 부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돌보느라 부부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큰 자식을 계속 싸고 도는 것이 단기적으론 사랑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론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된다. 다섯째, 답은 그만 주고 질문을 하라. 밀레니얼 세대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일상의 소소한 자빌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기를 기대한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계속 답을 주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답을 중단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녀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다면 답을 주지 말고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어보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녀가 스스로 대답을 생각하면서 해법을 찾게 된다. 훌륭한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신 걸까요? 나도 열심히 키웠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영향을 받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사춘기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들고 배우자도 직장 생활에 바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내 삶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제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에게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회한과 함께 자식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격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자식은 자식들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아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든 겁니다.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품 안에서 자식만 생각하고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과의 사이가 좋다 해도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식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없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일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는 자신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공부하고 명상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온통 신경이 자식에게 쏠리니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간섭하는 거지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만의 보람을 찾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끼고 자녀도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봉사활동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깨달음의 장소에도 가보고 1년에 한 번 내 마음을 털어놓는 나눔의 장소에도 다녀오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몇 년을 공부하면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저조차 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겠나요? 남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의 시작점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괴롭지 않은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태는 죽어서 극락이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죠.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 중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행은 연습이며 연습은 계속되는 실수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꼬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리면 마음에 맺은 것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략 1000일 정도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평생을 살아온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을 뜨고 있는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다고 느끼며
세상이 어둡고 춥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밝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며 사랑을 많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를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자녀를 남들보다 잘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끌려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이끌려 살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중년이 되어 보면 어떤가요?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배우자도 직장 생활에 바빠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싶어집니다. 내 삶은 마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저 혼자 잘난 듯이 제 마음대로 할 때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것 같아서 말이죠. 이러면 회원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녀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품 안에서만 자녀를 생각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녀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만 생각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시는 부모님도 자녀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녀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이 없을 때도 편안하게 지내야 하며 바쁠 때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일이 많을 때 힘들어하고 일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젊은 세대부터 중년분들까지 부모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다 큰 성인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와 나눈 대화가 별로 없으면 공통 관심사가 생기지 않고 서로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변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고 자녀와 부모 관계는 통합과 분리의 연속선 상에서 자녀가 서서히 독립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눈높이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성장한 성인으로서 관점을 가지게 되지요. 이 경우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더니 변했다더라, 결혼하더니 변했다더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각자 처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독립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결혼을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독립하여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냐 아니냐를 부모 입장에서 혹은 자녀 입장에서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의 관점과 다른 방향일 경우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부모와 자녀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이나 하는 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와 정신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30, 40대 중년층의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과 60, 70대의 다다른 부모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느 관계가 다 그렇듯 부모와 자녀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단순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었다고 해서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노화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는 말이 안 통해요. 젊은 세대부터 중년분들까지 부모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반대로 부모는 다 큰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이 되고 40, 50이 되어도 홀로 서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손 벌리는 자식 때문에 부모 자식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얼마 전 직장을 얻어 독립했던 딸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해 고민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딸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다 큰 아들의 자동차 보험료와 월세, 식비, 휴대폰 요금 등을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식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다가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까먹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당신을 위한 조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째, 당신 탓은 그만하라. 흔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 때론 자식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한없이 어린아이로만 보입니다. 과연 험한 세상 속에 아이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처받지 않게 부모로서 감싸줘야 할까? 아니면 자식이 직접 어려움과 맞서 싸우며 스스로 강해지길 바라야 할까요? 자식 뒷바라지를 어느 시점, 어느 선까지 해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제적인 형편, 부모 자식 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자녀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많은 부모가 자신이 뒷바라지를 못해 그런 것은 아닌지 자책한다. 지금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자녀를 다 키운 뒤 돌아보면
후회 아닌 것이 없지만 그때는 너무 젊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짧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자식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과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이 된 자녀와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관계 속에서 성인과 성인으로 만나는 것이며 부모가 성인으로 대우해야 자녀가 자립할 수 있다.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부모는 좀 독해질 필요가 있지요. 부모의 방침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들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굳은 결심도 막상 때가 되면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식 뒷바라지에 물론 경제적인 지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도 훌륭한 뒷바라지입니다.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도 시키고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해 스스로 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뒷바라지해 주지 않아도 혼자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미리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경제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 장인으로서 어른 역할을 잘해주는 것도 뒷바라지입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큼 큰 선물이 또 있을까요?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찾아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상의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라.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개입해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그 자녀는 경제적 독립과 같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완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막기보다 실패하도록 내버려둔 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셋째, 자식이 편한 것만 바라지 말라.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못 본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설거지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의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만 키운다. 이렇게 키운 자녀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겠다며 고생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 잘 먹고 다니라고, 편하게 차 몰고 다니라고, 필요한데 쓰라고 돈을 준다. 이런 과보호는 자식을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식을 편하게만 해주려는 유약한 사랑을 중단해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생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가 성인이 되고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선택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다. 특히 부부간의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최고로 지켜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엔 하나도 관심이 없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 넣는 식이다. 이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최우선은 배우자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자녀가 불편해지고 고생하게 된다고 해도 부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돌보느라 부부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큰 자식을 계속 싸고 도는 것이 단기적으론 사랑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론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된다. 다섯째, 답은 그만 주고 질문을 하라. 밀레니얼 세대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일상의 소소한 자빌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기를 기대한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계속 답을 주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답을 중단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녀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다면 답을 주지 말고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어보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녀가 스스로 대답을 생각하면서 해법을 찾게 된다. 훌륭한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신 걸까요? 나도 열심히 키웠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영향을 받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사춘기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 들고 배우자도 직장 생활에 바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내 삶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제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에게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회한과 함께 자식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격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자식은 자식들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아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든 겁니다.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품 안에서 자식만 생각하고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과의 사이가 좋다 해도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식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없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일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는 자신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공부하고 명상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온통 신경이 자식에게 쏠리니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간섭하는 거지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만의 보람을 찾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끼고 자녀도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봉사활동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깨달음의 장소에도 가보고 1년에 한 번 내 마음을 털어놓는 나눔의 장소에도 다녀오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몇 년을 공부하면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저조차 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겠나요?
남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의 시작점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괴롭지 않은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태는 죽어서 극락이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죠.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 중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행은 연습이며 연습은 계속되는 실수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꼬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리면 마음에 맺은 것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략 1000일 정도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평생을 살아온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을 뜨고 있는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다고 느끼며 세상이 어둡고 춥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밝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며 사랑을 많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를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자녀를 남들보다 잘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끌려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이끌려 살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중년이 되어 보면 어떤가요?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배우자도 직장 생활에 바빠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싶어집니다. 내 삶은 마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저 혼자 잘난 듯이 제 마음대로 할 때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것 같아서 말이죠. 이러면 회원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녀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품 안에서만 자녀를 생각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녀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만 생각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시는 부모님도 자녀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녀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이 없을 때도 편안하게 지내야 하며 바쁠 때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일이 많을 때 힘들어하고 일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젊은 세대부터 중년분들까지 부모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다 큰 성인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와 나눈 대화가 별로 없으면 공통 관심사가 생기지 않고 서로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변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고 자녀와 부모 관계는 통합과 분리의 연속선 상에서 자녀가 서서히 독립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눈높이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성장한 성인으로서 관점을 가지게 되지요. 이 경우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더니 변했다더라, 결혼하더니 변했다더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각자 처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독립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결혼을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독립하여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냐 아니냐를 부모 입장에서 혹은 자녀 입장에서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의 관점과 다른 방향일 경우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부모와 자녀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이나 하는 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와 정신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30, 40대 중년층의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과 60, 70대의 다다른 부모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느 관계가 다 그렇듯 부모와 자녀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단순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었다고 해서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노화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